중국 탈출을 감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변수에 중국 내부의 규제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기업들마저 중국을 등지고 있다. 미중 갈등 이후 관세를 비롯한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제품을 수출하려는 중국 기업들이 중국 밖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2024년 3월 위키리크스 한국은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아디가 국내에 공장을 건설하는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세 혜택과 품질 이미지 상승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보도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중국 BYD가 충청북도와 전기차 공장 건설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YD가 국내 공장 건설을 통해 한국을 수출 기지로 활용할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BYD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시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한편 한국은 미국은 물론 유럽 국가들과 FTA를 맺어 관세 문제에서 상당히 자유롭다. BYD가 국내에 생산 공장을 건설해 한국산 인증을 통한 관세 혜택을 노릴 것으로 업계가 분석하는 이유다. 게다가 최근 현대 삼성 등 한국 기업들의 위상 상승에 힘입어 BYD가 한국산을 강조해 품질 이미지 상승을 노릴 가능성도 크다는 주장 역시 제기됐다. 비록 BYD가 전기차 업계에서 상당한 품질을 자랑하지만 중국산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들의 인식이 한국산 인식에 비해 부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이처럼 중국의 BYD가 충북에 생산 공장을 짓는다는 보도는 지난해부터 나왔다. 생산 공장 부지로 진천과 음성, 증평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였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충북도는 BYD 판매법인 관련해선 논의가 진행된 바 있지만 생산 공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혀왔다. 이런 가운데 BYD가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의 회원사로 신규 가입한 것으로 지난 19일 밝혀졌다. 이번 가입은 BYD의 한국 승용차 시장 본격 진출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국내 수입차 시장에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영향력 확대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BYD 코리아는 올해부터 승용차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소형 전기 SUV 아토를 시작으로 중형 전기 세단, 중형 전기 SUV 등 총 3종의 전기차 모델을 한국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한국을 우회 수출 기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중국 기업이 국내에 직접 공장을 설립해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행태는 원산지 세탁 논란을 일으키며 한국 제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우회 수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 기지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에 대해 높은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국내 금속 기업들이 중국의 대미 우회 수출 통로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을 거친 중국의 대미 우회 수출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한중 자유무역 협정을 이용하여 중국산 원자재와 부품을 저율 관세로 한국에 수입한다. 다음으로 하청을 받은 한국 중소기업은 중국산 원자재와 부품을 사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한다. 마지막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둔갑한 완제품은 한미 FTA 적용을 받아 미국의 저율 관세로 수출된다. 이때 한국산 원자재 등을 51% 이상 사용하면 합법적인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되지만 택가리나 라벨가리와 같은 원산지 세탁을 통해 불법적으로 한국산 이름이 붙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중국 기업들은 한국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는 것을 넘어 한국에 직접 대규모 공장을 짓고 생산 기지로 삼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전북 군산의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기업의 경우 중국 국유기업인 S사가 투자하여 지난해 5월부터 산화텅스텐 생산을 시작했다. 또 다른 중국 기업 HT는 새만금에 태양광 전지 제조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직접 투자에서 2차 전지, 태양광, 반도체 등 미국으로부터 규제를 받는 첨단 산업 투자도 크게 증가했다. 이는 중국이 한국을 첨단 산업 분야 우회 수출 기지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우회 수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수주 고갈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기업은 중국 기업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의 하청 기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빙 로봇과 같은 서비스 로봇 분야는 이미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중국 하청 업체로 전락한 상태이다. 전기 스쿠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관계자는 국내 업체 대부분이 중국 부품을 조립만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미국은 중국의 우회 수출 문제에 대해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그동안 중국의 우회 수출 기지로 활용됐던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미국 정부로부터 고율 관세를 부과받는 불이익을 당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의 태양광 패널에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부당 보조금을 받은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에서 제품을 값싸게 생산한 뒤 미국의 수출의 시장을 교란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미국이 멕시코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 면제 종료 결정을 내린 것도 중국의 우회 수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UN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레이시아가 3대 반도체 장비 수출국인 미국, 일본, 네덜란드로부터 사들인 반도체 장비 금액은 전년 대비 7,800억 원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반도체 장비도 비슷한 액수인 8,400억 원 증가했다. 말레이시아로 들어간 반도체 장비 상당수가 중국행 우회 수출일 것이란 의심이 제기됐던 배경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대중 규제가 시작된 이후 말레이시아뿐 아니라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이 반도체 장비 우회 수입국으로 활용됐다며 최근 그런 꼼수가 알려지자 중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로도 눈을 돌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국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그동안 유럽 등 해외 각국은 중국의 우회 투자 견제에 속속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외국인 투자 전반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연구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작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타깃은 국내에서 직접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그린필드 투자다. 해외 기업이 제3국 자회사 또는 펀드를 통해 신분을 세탁하고 한국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의 규제 방안도 들여다본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중국의 대한국 투자를 점검할 예정이다. 2024년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전년 대비 약 4배로 늘어난 8조 3천여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찍었다. 이 중 상당수는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등 첨단 산업에 집중됐다. 구체적으로 전기전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계 장비 및 의료 정밀 분야 투자가 많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해외 수출 공급망에 참여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에서 직접 생산시설을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기업들이 미국과 수출입을 하면 한국의 중국의 수출입 우회 국가라는 이미지가 더 씌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는 미국 규제로 인해 중국이 직접 수입하기 어려운 첨단 제품과 장비를 반입하는 창구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미 상무부 제재를 받은 A사의 경우가 이런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 관세 등을 피하기 위해 한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입에 나섰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한국을 거쳐 우회 수출입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올 하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최근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글로벌 기술기업 사이에서 ABC 전략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 말고 어디든이라는 의미로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중국에서 빼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중국 공급망을 다른 국가의 업체들로 보완하는 이른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채택해왔지만 최근에는 아예 중국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된 셈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스마트폰, 노트북 등 기술 산업 전반에 걸쳐 뚜렷해지고 있다. 노트북의 경우 그간 중국에서 대부분이 생산됐지만 올해 처음으로 중국의 생산 점유율이 8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갈등, 코로나 팬데믹 등을 거치며 기업들이 베트남과 태국 등으로 이전한 결과로 해석된다.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중 30%가 중국 탈출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 기업은 41%가 중국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글로벌은 제품 조립만 중국 외 지역으로 이전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센서와 인쇄회로 기판, 전력 전자장치와 같은 첨단 부품을 만드는 공장도 속속 이전하고 있다고 짚었다. 미중 기술 경쟁의 핵심으로 불리는 반도체 분야에서 이 같은 흐름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중국의 한국 공략과는 별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한국의 대미 직접 투자는 연평균 143억 8천만 달러였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투자액은 269억 2천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무역 흑자 규모의 71% 수준이다.
즉 대미 무역 흑자가 과거에 비해 급증했지만 상당액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다. 여기다 무역 흑자의 성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간 삼성과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대기업들은 앞다퉈 미국에 공장을 지었다. 미국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말 바이든은 나는 한국에 가서 삼성이 수십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도록 설득했다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성과로 꼽았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한국의 장비와 자재들이 미국으로 건너간다. 협력업체들도 따라간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 비중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이는 바꿔 말하면 대미 수출이나 무역 흑자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미국 현지에 한국 대기업들이 공장을 많이 짓는 등 투자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업이 바이든 행정부가 제공한 인센티브 영향으로 미국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왔다며 지난 2년간 미국의 그린필드 투자를 가장 많이 한 나라는 한국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미 무역 흑자가 일시적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공장 건설을 끝내고 제품 생산이 본격화되면 한국의 무역 흑자 규모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현지 생산 제품의 소재도 미국산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기업에 더 많은 공장 건설 등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한국 중간재 수요가 꾸준할 수도 있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한국 대기업이 더 이상 한국이 아닌 미국에 더 많은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는 점에서 탈한국을 의미한다. 실제로 2023년 미국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로 창출된 일자리는 2360개로 중국,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한국 기업들이 한국이 아닌 미국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